자주차의 인공지능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모형 자주차 안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주차의 지능은 여러분의 노트북 안에 있을 것이며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해 코딩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현식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을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디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을 활용함에 있어서 더 활용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에디터는 보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라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설치할 건데, 그럼 파이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다운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당연히 파이썬 홈페이지겠죠. 여러분, 파이썬 홈페이지를 사이트 이름을 외워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python org를 쳐보세요. python.org를 쳐보시면 바로 파이썬 홈페이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파이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림과 같이, 화면과 같이 파이썬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란 박스를 클릭할 마음이 커지겠죠. 하지만 노란 박스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 화면이 떴을 때 아래로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화면에 있는 3.7.8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사실 아까 노란 박스에는 최신 버전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또 최신 버전은 더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을 할 때 다른 라이브러리를 같이 불러다 쓸 건데, 이 라이브러리의 호환성 때문에 최신 버전은 호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전은 3.7대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물론 3.7.6, 3.7.7, 8, 9 있습니다. 여러분은 3.7.8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실제 이 다운로드를 클릭한다고 해서 바로 다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화면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면 윈도우 x86-64 이그제큐터블 인스톨러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내 컴퓨터 사양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이 뭔지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컴퓨터 환경을 알아볼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탐색기를 여셔서 내 PC를 찾습니다. 내 PC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속성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이 속성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시스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내 컴퓨터가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거 같은 경우는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64 기반 프로세서라는 것은 64비트용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현재 제 컴퓨터 윈도우는 64비트용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64비트용을 깔려 있으면 32비트를 깔아도 되고 64비트를 깔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64비트용이 깔려 있으면 64비트를 깔 때 컴퓨터가 더 극대화되거든요, 효율성이. 그래서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할 것은, 만약에 자기 컴퓨터가 윈도우 64비트용이 깔려 있다면
64비트용 버전을 다운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다운받냐? 거기 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종류 중에서 내 컴퓨터가 맥이라면 맥에서 다운받아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윈도우 버전이므로 편의상 윈도우 64비트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환경이라면 그 환경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x86-64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64비트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Embedded Executable 다음에 마지막으로 Web-Based라는 게 있습니다. 웹-베이스는 느낌상 감이 오죠? 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executables 받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오프라인이 돼도 상관없이 파이썬이 잘 굴러가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용량이 또 제일 큰 버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여러분은 파이썬 설치 프로그램을 잘 다운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은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설치 화면이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Install Now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은 밑에 체크박스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 Install Launcher Add Python 3.7 to Path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체크는 원래 돼 있을 겁니다. 아래 체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아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파이썬이 특정 경로에서만 실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어떤 경로에서건 파이썬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밑에 거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 이 두 개의 체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인스톨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 중에 위에 거 체크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 컴퓨터에 파이썬을 깐 경험이 있으면 런처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예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은 체크박스 두 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밑에 거는 반드시 체크하셔라, 위에 거는 돼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셔서 인스톨을 하시면 파이썬은 잘 깔릴 것입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깔리면 이런 화면이 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녹색 바가 끝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은 Setup was successful 이라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썬이 잘 깔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잘 깔린 파이썬을 우리가 잘 깔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확인하냐? 일단 여러분은 윈도우 화면으로 갑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인데요. 이 검색창에다가 CMD를 칩니다. 검색창에다 이렇게 CMD를 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역시 바로 명령 프롬프트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실행해도 되지 않냐? 물론 그냥 실행해도 파이썬은 잘 실행됩니다. 그런데 간혹 몇몇 설치에서는 관리자 모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리적거림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처음 열 때부터 관리자 권한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는 것을 명령창을 열었다, 프롬프트 창을 열었다, 커맨드 창을 열었다 라고 합니다. 편의상 명령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CMD는 커맨드의 약자라는 것도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자로 실행하면 여러분은 C: 윈도우즈 시스템 32라는 이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자 모드가 아니라 그냥 클릭하면 여기에는 유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유저 폴더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시스템 32 폴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관리자 모드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이 잘 깔렸나 알아보기 위해서 파이썬을 직접 치겠습니다. python 파이썬을 직접 치고 엔터를 치시면 파이썬이 실행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을 쳤을 때 뭔가 파이썬 버전이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컴퓨터에는 파이썬 3.7.8이 깔려 있다라는 거고 뒤에는 언제 깔렸는지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등호 3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등호 3개를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프롬프트가 앞에 있어서 파이썬이 실행된 것이고 프롬프트 앞에 이제 우리는 명령어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등호 3개, 프롬프트가 뜨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파이썬이 잘 설치된 것입니다. 자, 이제 파이썬을 꺼봅시다. 어떻게 파이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은 명령창에 X를 닫음으로써 창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은 닫지만 파이썬은 실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 실행을 완전히 멈추려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 2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트롤 Z 키를 누릅니다. 또 하나는 exit 가로가로를 입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컨트롤 Z이 더 편하니까 컨트롤 Z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우린 파이썬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설치를 마칩니다. 자, 다음에는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가 뭘까요? 라이브러리는 특히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파일들을 이용할 때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것을 불러와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면 보다 편하게 파이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종류는 정말 수만 가지고 여러분들도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는 뭘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그 라이브러리를 왜 많이 쓰는 걸까요? 한번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numpy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철자가 NIM이 아니라 NUM입니다. 네, 선생님이 잘못 쳤네요. NUMPY, numpy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수치 해석에 사용되는 강력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에 scipy도 마찬가지입니다. scipy도 뭔가 사이언스 파이썬의 느낌이 들죠? 네, 역시 수치 해석을 위한 강력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용하게 될 겁니다. 또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매우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매플러립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거나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아주 편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CV도 있습니다. 오픈CV는 영상 분석을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미지 처리를 하는 라이브러리로서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배포한 라이브러리인데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누군가 딥러닝을 한다고 할 때는 이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보통 불러다 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공식 라이브러리 창고가 있습니다. 네, 바로 파이썬에서 운영하는 공식 라이브러리 창고가 있는데 주소는 어떻게 하냐? 파이썬을 들어가도 되지만 여러분은 구글에서 pypi를 입력합니다. 파이썬 PI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는 건데 pip 명령어를 쓰기 때문에 pi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pypi.org를 칩니다. 그러면은 바로 라이브러리 창이 검색이 될 겁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pip 명령어를 그냥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ip 명령어는 그 창고로 가서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직접 가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그냥 명령어 하나로 끝내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사이트에 가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훨씬 편리하죠. 그럼 이 명령어는 도대체 어떻게 쓸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pypi입니다. pypi.org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선생님은 편의상 numpy를 한번 쳐보았습니다. numpy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를 검색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가장 비슷한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1.191 버전인데요.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일 없으면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파이썬이 최신 버전만 아니면 라이브러리 최신 버전이 호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numpy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을 바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최신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강의를 찍을 당시에는 1.19.1이었지만 여러분이 강의를 볼 때는 또 버전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다가 에러가 떴는데 그게 불러온 라이브러리 에러라면 버전을 하나 다운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까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신 버전이 뭔지 알았는데 이거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화면에서 numpy 1.191.1이다 라는 버전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름을 잠깐 보면 pip install numpy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명령창에서 직접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건데요. 그 명령창에 입력하는 명령어가 바로 요거란 뜻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라이브러리 창고를 알려준 이유는 명령어를 일일이 기억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창고에 가서 명령어를 카피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조금 하는 친구들은 요령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명령어를 자세히 보시면 pip install은 정해져 있고요. 뒤에 라이브러리 이름만 치면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윈도우로 파일을 설치하던 거에 비해서 엄청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윈도우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걸 설치하는 데 반해서 라이브러리는 직접 명령창에 명령어만 입력하면 바로 알아서 다운받아 알아서 설치합니다. 훨씬 편리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명령어를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카피가 됩니다. 또는 여러분은 명령어를 외워도 좋습니다. 외워버릇하면 더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떤 친구의 경우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러리 에러가 생겨서 그 이전 버전을 다운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 이전 버전은 검색할 때 뜨지 않습니다. 검색은 최신 버전만 뜹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왼쪽 아래에서 릴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릴리즈 히스토리를 보십니다. 뭐냐면 배포 역사를 보라는 뜻입니다. 릴리즈 히스토리가 왼쪽에 메뉴에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버전이 쫙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에러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최신 버전에서 하나 옛날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이 옛날 버전을 설치하는 명령어도 있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umpy 입력부터 numpy 설치부터 알아보고 이전 명령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윈도우 돋보기로 가셔서 cmd를 치셔서 명령창을 활성화시키세요. 관리자 모드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아까 카피했던 pip install numpy를 치십니다. 또는 여기다가 붙여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붙여놓고 엔터만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엔터를 치면 이렇게 쭉 뭔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192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서 최신 버전을 다운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successful installed 라는 말이 뜨면 안심이 됩니다. 성공했구나 설치하는데 뭐를? numpy 1.19.1을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명령창은 원래 창으로 오게 됩니다. 이러면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numpy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면 되지만 matplotlib은 최신 버전이 불행히도 파이썬과 호환이 안 돼서 그 전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운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고에 가서 matplotlib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matplotlib 3.3.1이 뜨게 될 겁니다. 그것을 클릭한 다음에 릴리즈 히스토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3.3.0 버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바로 이 명령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pip install matplotlib 이코르 3.3.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라이브러리 이름 뒤에 이코르 버전을 정확히 안다면 그 버전을 써주면 됩니다. 이게 규칙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라이브러리를 찾을 때 창고에 가서 명령어를 볼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명령어를 쳐도 됩니다. 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알아서 다운받아 알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numpy랑 matplotlib만 설치해 보았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치하는 그 복잡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설치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 파일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 2개 까는 것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디터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가 뭐냐? 에디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림, 사진을 다루고 싶어. 사진을 좀 여기저기 색깔을 변형을 주고 싶은데 나한테 프로그램이 그림판밖에 없어. 그럼 황당합니다. 일일이 그걸 다 수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노가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사진을 쉽게 편집하는 게 바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딩을 일일이 칠 때 마치 그림판에 그림 그리듯 코드를 일일이 텍스트로 치는 건 너무나 어렵고 귀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류가 나는 것이 어디서 나는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에디터는 치는 것도 빠르게 치게 할 뿐더러 디버깅 기능, 즉 오류를 찾는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에디터를 사용하면 어디서 오류가 났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다음에 색깔도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디터를 쓰면 색깔로도 다르게 구별되기 때문에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사실 에디터 설치 없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판밖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정말 힘든 일이 됩니다. 에디터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주피터라는 것도 있고요. 아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파이참, 썸라임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만 잠깐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주피터는 정말 많이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웹 기반으로 사용되고요. 보기에도 정말 편하고 사용하기에 되게 편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피터를 되게 많이 씁니다. 아톰도 많이 씁니다. 아톰 같은 경우는 그 OS가 리눅스냐 맥이냐 윈도우에 따라서 모든 거에 호환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아톰도 되게 많이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쓸까요?
이건 되게 덩치가 큽니다. 좀 무거운 파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만든 회사가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컴퓨터가 윈도우다? 그러면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에디터가 뭐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예요. 왜냐면 같은 회사가 만들어서 정말 호환이 잘 됩니다. 파이참이라는 에디터도 있습니다. 파이참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파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파이참은 파이썬과 정말 잘 어울리는 에디터입니다. 그럼 우린 뭘 쓸까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추천하기는 썸라임 텍스트 3입니다. 왜 썸라임 텍스트냐? 썸라임 텍스트는 아주 가벼운 프로그램입니다. 기능도 최소예요. 기능도 최소고 가벼워서 뭐가 좋냐?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초보자, 즉 아직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면 처음 설치할 때는 이 썸라임 텍스트 3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건 기능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초보자에게 편리합니다. 여러분이 포토샵을 전혀 못 다루는데 포토샵을 주면 오히려 복잡합니다. 좋은 기능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썸라임 텍스트 3을 추천합니다. 썸라임 텍스트는 3도 있고 2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3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썸라임 텍스트 3을 에디터로 사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에디터들은 여러분이 썸라임 텍스트를 좀 쓰고 나서 익숙해지면 자기가 뭐 할 건지에 따라 가면 됩니다. 저는 웹을 많이 다뤄요. 그러면 주피터 권합니다. 저는 리눅스도 잘하거든요. 아톰 권합니다. 저는 윈도우만 쓸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권합니다. 저는 파이썬만 할 건데요. 파이 참 좋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썸라임 텍스트 3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썸라임 텍스트 3은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 가서 썸라임 텍스트하고 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무조건 최신 버전 받으시면 됩니다. 에디터들은 호환성 문제가 없습니다. 에디터들은 보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없어서 그냥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썸라임 텍스트 홈페이지를 가셔서 썸라임 텍스트 3을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바로 썸라임 텍스트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회색 바탕에 뭔가 사각형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최신 버전 썸라임 텍스트 3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바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실제 실행하면 여러분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아무것도 안 한 처음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이 떴다면 썸라임 텍스트 3 에디터도 잘 깔렸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파이썬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버전 3.7.8 버전, 체크박스 2개 다 한다 주의하시고요. 라이브러리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pip install 명령어로 쓰면 참 편리하다. 그 명령어를 모르겠으면 라이브러리 창고를 가시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디터 설치, 수많은 에디터가 있지만 초보자는 썸라임 텍스트 3을 설치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컴퓨터는 드디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주차의 기능이 자주차에 있지 않다면 자주차는 여러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겠네요. 자주차 지능은 여러분 각자 노트북으로 코딩할 수 있으니까요.